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요, 뭐냐면 전체 집합을,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축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볼게요. 안경을 쓴 남학생이 20명, 안경 안 쓴 남학생이 10명, 해서 총 남학생 30명이라고 할게요. 안경 쓴 여학생이 30명, 안경 안 쓴 여학생이 20명. 그래서 총 50명. 그럼 80명, 요거 50명, 요거 30명. 요렇게 되잖아요. 분류 기준이 두 개입니다.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성별, 그리고 안경의 유무, 분류 기준이 두 개란 말이에요. 우리 보통 확률은요, 전체 집합이요, 전체 학생이에요. 전체 학생 중에서라는 용어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잖아요, 보통.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뭐 피남학생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요것도 기호로 표현할게요. 남학생인 사건을 B, 안경을 쓴 사건을 A라고 할게요. 그럼 안경 안 쓴 사건은 A 여사건, 여학생인 사건은 B 여사건 이렇게 하잖아요. 남학생일 확률은 PB의 확률 80분의 30입니다. 전체 80명 중에 남학생 30명. 이렇게 표현하죠.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은 PA, 즉 80분의 50.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경 쓴 학생, 요거 두 개 합히면 50명이니까요. 또 전체 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남학생, 안경 쓴 남학생은 20명이거든요. P의 A 교비죠. 안경 쓴 남학생. 어떻게 돼요? 80분의 20으로 구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표본 공간은요. 전체 학생 8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축소한단 말이에요. 남학생 중으로 남학생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예요. 쌤, 남학생 중에서 그럼 전체 집합이 30명으로 축소가 된 거지요.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은 30분의 20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거 우리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PA교비로 표현할까요? 아니거든요. 전체 집합이 축소가 됐어요. 뭘로요? 집합 B로요. 그래서 보통 우리 확률할 때 NS분의 NA 이게 PA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분모에 있는 게 전체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썼대요. 전체 남학생 중에서 안경 쓴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표현이 바뀌었냐면 바로 바뀌었습니다. A, 바, B 이렇게.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이 아이가요. 새로운 전체 집합이에요. 요 뒤에 있는 아이가 new 표본 공간이 됩니다. 전체 집합. 그러니까 새로운 집합이, 그러니까 새로운 전체 집합에서 새로운 표본 공간 안에서 확률을 체크하겠다는 거예요. P의 A바 B입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학생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입니다. 쌤, 그럼 이거는 있잖아요. 남학생 인원수 중에서, S가 아니라 남학생 인원수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안경 쓴 인원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쌤, 그런데 이거를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PA 또는 PB 또는 PA 교비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2번. 확률을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 스티커 밑에요. P의 A 바비의 의미는 뭐냐면 남학생을 뽑았더니 걔가 하필이면 안경을 썼다는 뜻이거든요. 요건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B의 인원수분의 A 교비의 인원수로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PA나 PB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NS로 나누지요. 전체 80명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전체 80명으로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누어 보자.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된다? PB분의 P의 A급이가 되더라. 확률로 새로운 확률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확률로 새로운 확률을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요. 그랬을 때 조건부 확률 스티커 요거 밑에 한번 붙여볼게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가정은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전체 학생 중에서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안경 쓴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걔가 하필 남학생일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집합이 A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전체 집합이 A가 되는 거죠. 자, 요 밑에 스티커에 요거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B바 A의 의미는 뭐라고요?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또 하필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요거 어떻게 나타내요? A의 개수분의 비교 A의 개수잖아요. 전체 개수로 나눌게요, 여러분.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눌게요. NS로 나눕니다. 기존에 있는 전체 개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PA분의 P의 A 큐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PA분의 P의 A 큐비.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확률로 새로운 확률의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확률에서 곱셈 정리라는 게 뭔가요? 요거 한번 볼게요. 곱셈 정리는 뭐냐면은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을요. 곱하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PA 여기 있는 분모 A 있잖아요. 얘가 요쪽으로 이양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다고요. PA 곱하기 P의 B바 A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A가 일어날 확률이죠.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 치고 그때 또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B가 일어났다고 치고 B가 먼저 일어나고 잇따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확률은 PA 곱하기 P의 B바 A, PB 곱하기 P의 A바 B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 그게 또 하필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거든요. 그럼 이거는 P의 짝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분의 P의 소수이면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로 구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고요. 요거는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 전체는 1, 2, 3, 4, 5, 6을 표본 공간으로 뒀을 때 그때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P 짝수는요, 2분의 1이에요. 2, 4, 6. 소수이면서 짝수는 2 하나잖아요. 6분의 1.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굳이 이렇게 구해야 하나요? 새로운 확률을 계산할 때 기존 확률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 그거를 문제로 내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있잖아요. 짝수 중에서 2, 4, 6 중에서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하나 이렇게 구하고 싶어요. 그래도 됩니다. 쉬운 유형,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겠죠? 예제 2번입니다. 어느 해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한 사람 중 외국인은 40%, 피외국인은 40%니까 10분의 4겠죠?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한 사람 중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 이 아이는요, 우도 확률이 아니라 우도를 탐방한 외국인입니다. 우도와 외국인 교집합이라고요. 이게 10분의 3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체 집합이 갈린다 그랬잖아요. 어디예요?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한 전체에서 한 명 뽑아요? 아니요. 외국인 중에서 한 명을 뽑을 때 외국인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한대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필 우도를 탐방한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기존의 확률 이용해서요. 새로운 확률 구하는 거예요. 피외국인 분의 피우도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일 확률이지요. 피외국인은 뭐지요? 10분의 4. 우도임에서 외국인 뭐지요? 10분의 3. 따라서 10, 약분시키면 확률은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예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여행도서 6권, 자기계발도서 3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호에 좀 집중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여행도서 6권이 있고요. 자기계발도서 3권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차례대로 꺼낸대요. 세민이와 유나가 차례로 세민이 꺼내고 유나 꺼내고 이렇게 차례대로 한 권을 꺼낼 때 두 사람 모두 자기계발 도서를 꺼내야 한답니다. 두 사람 모두 세민이도 자기계발 동시에 유나도 자기계발. 그런데 세민이가 먼저 꺼내요. 세민이가 자기계발 도서를 꺼낼 확률은 얼마인가요? 9권 중에 3권이죠. 단 꺼낸 책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이에요, 여러분. 비복원. 다시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유나가
꺼낼 확률은 그냥 유나라고 쓰면 되나요? 아니요. 세민이가 자기 개발 꺼냈다는 가정하에 유나가 꺼낼 확률이에요. 쌤, 이거는요, 세민이가 꺼낼 확률, 유나가 꺼낼 확률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야 되나요? 아니요. 인지 알아요. 뭐냐면, 19건 중에서 세민이가 하나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개발 몇 건 남아요? 2건 남죠. 그러면 세민이가 꺼냈다는 가정하에 유나가 꺼낼 확률 얼마지요? 8분의 2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잇따라 일어남으로 곱하기로 연결합시다. 그러면 2, 4, 8, 3, 3, 9니까 12분의 1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딸기 파이 3개와 오렌지 파이 5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서진이와 지은이가 차례로 하나씩 꺼냅니다. 차례로. 두 사람 모두 오렌지. 서진이도 오렌지, 지은이도 오렌지. 그럼 이거는요, 서진이가 오렌지를 꺼낸 확률에다가 서진이가 꺼냈다는 가정하에 지은이도 꺼낼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서진이가 오렌지를 꺼낼 확률 얼마예요? 8분의 5지요. 그러면 오렌지는 하나가 줄어듭니다. 서진이가 꺼냈다는 가정하에 지은이도 꺼낼 확률은 7분의 4잖아요. 그죠? 잇따라 일어남으로 곱하기로 연결해가지고 계산하면 14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보건 추출입니다. 다시 넣지 않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추출의 경우는요, 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나요? 안 받아요. 서로 영향 주고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주머니 안에 당첨 제비가 3장이 있고 당첨 제비 아닌 게 7장이 있어요. 여기서 세아와 주혜가 순서대로 한 장씩 꺼냅니다. 그러면 세아도 당첨 제비 꺼내고 주혜도 당첨 제비 꺼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건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향을 안 주고받아요. 그러면 세아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얼마지요? 세아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 얼마예요? 10분의 3입니다. 세아 당첨 제비 뽑을 확률. 그럼 쌤, 주혜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이것도 10분의 3이에요. 왜요? 보건 추출이거든요. 세아가 당첨 제비를 뽑든 세아가 당첨 제비를 안 뽑든 간에 도로 그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전체 표도 바뀌지 않고요. 그 당첨 제비나 당첨 제비 아닌 거의 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보건의 추출인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자, 똑같은 경우에 세아가 당첨 제비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이에요. 얘가 먼저 뽑으니까요. 그런데 주혜가 당첨 제비 뽑는 경우는 약간 달라요. 뭐냐면 세아가 당첨 제비를 뽑고 주혜가 당첨 제비를 뽑거나 아니면 세아가 안 뽑고 주혜가 당첨 제비를 뽑거나 케이스가 2가지로 갈리거든요. 세아가 먼저 뽑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요렇게 돼야 되겠죠? 세아도 먼저 뽑고 주혜도 동시에 뽑거나 아니면 죄송해요. 세아도 안 뽑고 주혜가 뽑거나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보세요. 주혜가 당첨 제비 뽑는 경우는요. 세아도 뽑고 주혜도 뽑거나 세아가 안 뽑고 주혜도 뽑거나 이렇게 갈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아가 먼저 뽑았다는 가정하에 세아도 뽑고 주혜도 뽑고 또는 세아가 안 뽑았다는 가정하에 세아가 안 뽑았고 주혜가 뽑거나 세아가 안 뽑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아가 안 뽑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세아가 먼저 뽑았다고 칠게요. 10분의 3이에요. 그러면 세아가 하나 뽑았으니까 얘 몇 장 남아요? 2장 남아요. 세아가 뽑았다는 가정하에 주혜가 뽑는 확률은 얼마예요? 9분의 2예요. 그쵸? 근데 세아가 이제 안 뽑았어요, 여러분. 세아가 안 뽑았으면요. 지금 10분의 7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아가 당첨 제비 아닌 걸 뽑았으니까 얘가 6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아가 안 뽑았을 때 주혜가 뽑을 확률은 9분의 얼마인가요? 3이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잇따라 일어나니까 곱하기 요거 2개는 케이스가 분류되었으니까 2개 더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요. 3, 3은 9, 그 다음에 2, 50, 4, 5, 3, 15분의 1 또는 요거는
3, 3은 9, 에이씨, 30분의 7. 숫자를 왜 이랬을까? 30분의 2 더하기 7. 얼마예요? 30분의 9인가요? 요거 3으로 약분해 보세요. 10분의 3이에요. 쌤, 이거 지금 세아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하고요. 이거 추혜가 당첨제비를 뽑는 확률하고요. 같은데요? 항상 그러잖아요. 뽑기 같은 걸 할 때 있잖아요. 먼저 뽑느냐, 나중에 뽑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뽑느냐, 나중에 뽑느냐는 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아니 비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게 그게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실생활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요.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알았죠? 그다음에 당첨 제비 4개를 포함하여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승민이와 희찬이가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임의로 뽑는다. 한 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을 때 승민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 승민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20분의 4죠. 희찬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 비복원이에요. 그때도 이거 얼마예요? 20분의 4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계산할 필요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희찬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과 승민이가 당첨제비 뽑을 확률은 순서에 관계없이 항상 20분의 4라는 뜻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수학적인 확률의 가장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안에 다 들어주세요.